질문이 있습니까? 예, 마이크 드리세요. 사실 이 질문은 범일 스님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제가 그동안 배워왔던 다른 초기 불교 스님들께 드려야 할 질문이지만 그것은 여의치 않아 스님께 질문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10여 년간 해왔던 수행의 여정을 스님께 점검받고 스님의 견해를 묻고자 함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릴 분도 없고 답답하고 고립된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스님 법문을 듣고 공부하기 전까지는 경전 공부보다 주로 좌선과 경외 위주의 실제 수행을 했습니다. 소위 사마타와 윗바사나 위주의 수행을 했던 거죠. 10여 년 전에 방배동에 있는 제타와나 선원에 다녔는데 그곳은 파옥센터에서 공부하고 오신 일목 스님께서 사마타 즉 선정 위주로 가르치셨습니다. 제타와나가 춘천으로 이전하게 되면서 안양에 있는 마하시 선원에 다니면서 4년처 중 주로 몸에 대한 관찰 위주의 소위 순수 윗바사나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마하시 선원에서 미얀마 스님께 인터뷰를 하며 직접 수행 지도도 받았고요. 통역은 일창 스님께서 해주셨습니다. 마하시 선원 스님들께 선정은 지도해 주시지 않냐 여쭈었을 때 몸에 대한 관찰만 하지 선정은 지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경전에서 부처님께서 무수히 강조하셨던 선정을 외면하고 몸 관찰 수행만 한다는 게 절름발이 수행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선과 몸 관찰 수행하면서 어느 정도까지는 경험을 해보았는데 좌선 시 숨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미세해졌으며 소위 니미따라고 하는 빛까지 볼 때도 있었고 몸 관찰하면서는 발 뒤꿈치가 사라지는 현상을 경험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생겨서 미얀마 스님께 인터뷰 요청을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마하시 몸관찰 수행의 한계는 선정을 아예 제쳐두고 경전을 근거로 한 수행보다 아비담마나 청정도론 같은 논장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또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는 게 경전에는 수행의 미세한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좌선을 하다 보면 여러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숨이 아예 없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빛이 떴을 때 그 다음 어떤 단계로 나아가야 하는지 등등입니다. 이 즈음에는 주로 초기 불교 스님들 법문을 듣기만 했지 경전을 따로 읽거나 공부한 적이 많이 없었고요. 그러면서 범일 스님은 동영상을 통해 경전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대부분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스님 법문 중 구차 재정에 대한 영상은 한때 듣지 않고 스킵했는데 그 이유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 달라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고 과장해서 말하면 충격적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범일 스님께서 뭘 모르시는 거다. 남방국가로 유학을 다녀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선정에 대해서 한참 잘못 알고 계시는 거다라고 치부를 했고 제가 보고 싶은 영상만 보게 됩니다. 제가 범일 스님의 구차 재정에 의문을 가졌던 이유는 그간 배웠던 선정의 개념은 도과를 도와주는 하나의 수단일 뿐이지 그 자체가 도과의 성취는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배웠던 남방에서 유학하고 돌아오신 일목 스님, 진경 스님, 해안 스님, 담마다야다 스님, 선정위주의 선정위로 가르쳤던 스님들은 한결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정은 일시적으로 선정 상태에 있을 때만 오계를 벗어날 뿐 독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과정을 거쳐야 한다. 즉 선정의 상태를 이용해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과정을 따로 거쳐야 한다는 식의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스님의 책 부처님의 삶과 가르침에서 1권 여기 어떤 사람은 율행을 원만하게 갖추고 범행을 닦아 제2 정념까지 원만하게 갖추었으며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가운데 감각적 오욕, 악의, 의심의 3가지를 완전히 없앴지만 취착이나마 제3 정념과 제4 정념 그리고 무섭게 4 정정을 갖추지 못하여 예륙가를 성취한다 등의 내용을 보고
범일심의 구차재정 법문의 타당성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65세가 되면 거창 붓다 선원에 가서 진경 스님께 수행을 받으며 남은 생을 보내리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알아본 바로는 그곳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적절한 범행처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범일 스님의 구차재정과 진경 스님의 선정 방식이 차이가 있어 혼선이 생긴 상태입니다. 물론 더 천천히 공부하고 서서히 좋은 방법을 알아봐야겠지만 지금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예단 스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내보고 어쩌라고. 자기가 여기저기서 공부해가지고 나하고 다른 거를 내보고 어쩌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질문을 하셨는데 예, 질문 끝에 네. 귀에 익은 여러 스님의 이름이 이렇게 그 장소가 드러나거든요. 네. 그래서 끝에 자기 이름도 얘기하세요. 저는 김용순이라고 하고요. 예. 예. 본명은 본명은 없어요. 예. 예. 용순. 네. 예. 됐어요. 질문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실은 다른 스님들한테 가서 말씀을 드려야 되거든요. 왜냐? 경에 이렇게 나온다. 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스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려야 맞는 건데 왜냐하면 이게 맞다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니까요. 범일 스님께서 하신 게 타당하다. 철저하게 경에 의거하기 때문에 범일 스님 말씀이 더 타당하고 다른 스님들의 말에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른 스님한테 가서 여쭤봐야 되는데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하소연차. 그러니까 제 상태가 이렇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저도 하소연 좀 할게요. 나는 하소연하면 안 되나? 좀 하십시오, 스님도. 저도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초기 불교를 공부를 할 때 아무것도 몰랐어요. 초기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는데 종로에 불교 영어 도서관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미국 현각 스님이 한국 떠나기 바로 직전에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오픈을 이제 미국 현각 스님이 거기서 활동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다가 만들었는데 어쨌든지 그 스님은 이제 그때 풍 맞으셨고 그거 치유하시고 어떤 계기로 이제 독일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남방에서 오신 스님들을 이렇게 강의를 신도들 만나고 설법하는 장소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제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남방에서 오신 스님들이 거기서 설법도 하고 거기서 활용을 많이 했죠. 그러다가 저하고 어떻게 이제 일정이 맞으면 가서 이제 얘기를 듣는데 저는 주로 듣는 거였어요. 물어보고 듣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어떤 스님들은 이제 자기가 가서 공부한 얘기 그냥 어느 센터에 가서 뭐를 배우고 몇십 년을 하고 몇 년을 하고 이런 거 다 듣고 계속 들었어요. 듣기만 듣고 어떤 분은 3시간 이상씩 듣고 여기 와서도 설명해 주신 분들도 계시고 들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그 센터에 어떤 스님이 엄청나게 훌륭하시고 전 세계적으로 어쩌고저쩌고 하시더라고. 근데 그래서 이제 그분이 그래요. 여기 갔더니 이거를 가르쳐요. 그래서 여기서 듣고 배워서 이제 이쪽에 갔어요. 같은 나라에 있는 다른 센터에 갔더니 이거를 안 가르치고 이거를 가르친대요.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이 아주 뛰어나고 이렇게 부처님 그 가르침이고 이게 제일 좋은 가르침이고 이런데요. 얘기 말고 또 갔대요. 다른 데로 또 갔대요. 거기 유명한 센터가 3종류가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그 한국 스님은 다 다녀보고 싶은 거예요. 다 다녀봤대요. 그런데 내용이 달라요.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여기서 가르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다른데 이 사람들은 이게 최고라고 가르치고 이 사람들은 이게 최고라고 가르치고 이 사람은 이게 최고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나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세 분의 유명하신
아주 큰 스님 세 분 중에서 두 분은 사기꾼이다. 왜? 이게 최고면은 이게 최고 아니어야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최고면 이게 최고가 아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이 세 분 중에 한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비록 여기 와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내가 여기에 책임자로 앉아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쳐봐요. 그런 깜도 안 되지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여기 와서 배워왔는데 들어보니까 내하고 다른 거를 가르치더라. 근데 이 사람은 이게 최고라고 믿고 진실로 믿고 가르치더라. 이 사람은 또 다른 걸 가르치더라.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람하고 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만나서 우리 여기서 한번 만납시다. 당신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근거로 이게 최고라고 생각하고 가르치십니까? 나는 이런 근거로서 이게 최고라고 사람들한테 가르치고 있는데, 당신은 무슨 근거로 그걸 가르치십니까? 이 사람한테는 당신은 이걸 최고의 근거로 가지고,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게 최고라고 가르치십니까? 우리 세 사람이 만나가지고 한번 얘기 좀 해봅시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뭐 타협을 보든지 뭐 이렇게 합의를 보든지 아니면 뭐 어떤지 수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체가 모순이잖아요. 이런 모순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한 사람이라고? 이건 있을 수 없죠. 나는 안 가보고도 알았어요. 적어도 최소한 두 사람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 사람 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대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기 무상정등 정각을 이렇게 성취하고 났더니 이게 최고다. 이런 근거를 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당신은 정각을 이루는데 어떻게 정각을 이루었고 정각의 이룬 단계는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게 신뢰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면은 내가 정각을 이루어가지고 봤더니 이게 최고다. 그게 아니면은 내가 정각을 못 이뤘으면 부처님 정각을 이루신 분의 가르침을 보고 쭉 다 공부해 봤더니 이게 최고다 라는 결론에 내렸습니다. 라고 와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본이에요. 일반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라고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이런 것도 기준도 안 미치고 그냥 계속 떠들거든요. 그리고 뭐 그냥 사람 많이 모으고 돈 많이 모으고 제자 많이 모으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 그렇게가 되겠어요? 사람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런 깜도 안 되지만 이런 데 올려놔도 이런 짓도 안 하거든요. 이런 짓도 안 해요. 그래서 나는 뭐 하느냐. 나는 정각을 이루지 않았다. 이루려고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목표는 가지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가마득하다. 그러면 나는 뭘 하느냐. 정각을 이루신 부처님의 경전을 보고, 그거를 가지고 근거를 댄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책에 보면 모든 단락마다 인용이 어디서 돼 있는지 다 나와 있죠. 가서 보라는 거야. 그거 읽고 의심나면은 원전을 가서 비교해 보라는 거야. 나는 여기서 읽고 이렇게 썼는데 그걸 원전을 가서 보니까 스님 원전을 보고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틀려요. 그러면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내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읽고 이렇게 왔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계속 읽으라는 거예요. 나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헷갈리지 말고 이 나라 저 나라 사람들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녀 가지고 사람 말에 헷갈리지 말고 그렇게 헷갈리면 인생 60년 훅 날아가요. 훅 날아가니까 그나마 우리나라에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사부니까야가
번역이 다 되어 있고, 그것도 두 개의 독립된 사람들이 번역한 게 있는 게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거 가지고 이리저리 횡설수설하고 헷갈릴 바에는 경전 속에 들어가서 헷갈려라 이거예요. 그럼 부처님의 정각을 이루신 분 안에서 가르치면서 헷갈리는 거니까. 네? 거기다 자충우돌 하다 보면은 언젠가 알아지는 날이 오겠지. 그게 오히려 낫지. 그 사람들을 말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그래요. 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사람들 오면은. 요즘은 잘 안 와요. 제가 이렇게 공부한다고 들어갔으니까. 옛날에 제가 여기서 있고, 불교 영어 도서관에 있고, 이렇게 바깥에 왔다 갔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많이 얘기했어요. 스님 그래서 내가 윗바사는 뭐냐? 윗바사는 이렇다. 사마타가 뭐냐? 사마타가 어떻다. 다 설명 다 해줘요. 그리고 나는 그 어휘도 그게 도가가 아니고 도가를 이렇게 뭐라고요? 도가가 아니고 도가를 성취하는 이렇게 이렇게 보조 역할?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희한하게 만들어요. 경전에 있지도 않는 내용들을 막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말 듣고 이런저런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자충우돌 이렇게 해서 누구 말이 맞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떡할 거예요? 점을 칠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할 거예요? 어떻게 맞출 거예요? 맞출 재간 없어요. 그 정각을 이루신 분의 남겨진 문헌을 보고 그나마 그것도 왜곡이 좀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보고 거기서 길을 찾아야 돼. 이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금방 알아요. 아, 사부니까를 읽고 얘기하는 사람이다. 안 읽고 어디서 듣고 얘기한 말이다. 하는 거 금방 알죠? 이제는 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여기 어디 갔다가 왔는데, 거기서 이렇게, 어떤 스님이 그러더라고요. 읽어야 아느냐. 닦으면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닦으면 84,000 경전을 다 알지. 그걸 읽어가지고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닦아가지고 아는 거를 자기는 양면을 다 얘기한대. 너는 읽어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단면만 얘기한대.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단면에도 못 미치십니다, 스님은. 대승불교, 한국불교, 자기 다 안다라고 했는데, 자기 입으로만 자기가 다 안다라고 얘기해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다 안다라고 인정을 하나요? 자기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사람들이 양심이 없는 거죠. 수치심도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하려면 자기가 한 분야에서 박사기를 해가지고 대승불교의 어떤 무슨 분야에서 박사기 해가지고 10년, 20년, 30년 그 분야에 평생 공부를 해야 그런 말 할까 말까 해요. 말을 섞어서 진척을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이. 얘기 됐어요? 예. 예, 하세요. 집에 가가지고. 구차재정에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처음으로 초선을 거쳐 2선에 들어갔다. 그 처음 2선에 들어간 시점 그 순간이 예류과를 얻는 순간입니까? 아니면 2선은 어느 정도 능숙하게 어느 때고 반복해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점입니까? 그러니까 예류과의 조건에 유랭을 원만하게 갖추고 범행을 닦고라는 전제도 달려 있는데 그 조건을 다 갖추고 2선에 드는 최초의 순간이 예류과를 얻는 순간인지 시점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2선을 드는 처음 시점이 예류과에 드는 시점이냐 아니면 그게 좀 어느 정도 능숙하고 안정적일 때 드는 시점이냐 이게 좀 궁금해가지고
예. 사회에서 여성을 부르는 여러 가지 이름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 막강한 이름 하나가 아줌마예요. 그죠? 아줌마! 이러잖아요. 그죠? 그럼 고개 돌아보죠? 그러면 아줌마가 되는 시점이 언제예요? 아줌마 해가지고 돌아보면 그게 시점이에요? 아니면 안 불러도 저기 이미 아줌마라는 그 단계에 들어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그것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나도 우리가 규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애매모호하거든요. 사람들이 다 쓰는 단어인데도 그 단어를 규명하려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쉽지 않는 것을 그 규명하잖아요. 규명하려고 애를 쓰고 시간을 낭비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규명했다 쳐봐요. 무슨 이익이 있어요? 아줌마? 아무 이익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쓸모없는 그런 데다가 시간과 낭비와 자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고 유익한 걸 하셔요. 1시간이라도 고민하고 1시간이라도 노력 들이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자기한테 유익한 걸 하시라고요. 언더스탠드 아줌마? 답답하네. 우리 아줌마들은 안 하시죠, 그렇게. 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죠?